테슬라 위기론, 직업도둑 들으셨죠? 중국이 따라온다. 유럽에서 밀린다. 그래서 테슬라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말싸움하는 대신 도의 공장에 현금 1조 7천억 원을 쏟아부어 배터리 공장을 짓기 시작했는데요. 위기 앞에서 움츠려든 게 아니라 압도적인 제조업 근육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 테슬라의 소름 돋는 승부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기본 좋은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투자원의 캐노코드가 테슬라 목표 주가를 기존 482달러에서 551달러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재밌는 건 당장 4분기 실적은 좀 줄어들 수도 있다고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올렸냐? 바로 2026년 때문입니다. 단순히 전기차 파는 회사가 아니라 로보택시, FSD, 그리고 휴머노드 로봇이 가져올 미래 가치를 이제 숫자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지금 주가는 고점이 아니라 새로운 퀸텀 점프의 시작점이라는 분석이죠. 하지만 테슬라가 미래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 공식이 위협받고 있거든요. 테슬라 모델 3와 Y가 왜 그렇게 많이 팔렸을까요? 알고 보니 중국 전기차를 뜯어보고 부품 공유 전략을 벤치마크해서 가격을 미친듯이 낮춘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스승이었던 중국 기업들이 역으로 테슬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더 싼데 기술력까지 좋아진 중국차 때문에 테슬라의 중국 점유율이 반토막 났습니다. 가성비 하나로만 버티기엔 경쟁자들이 너무 강해졌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유럽 시장을 지키기 위해 제조업의 끝판왕 전략을 꺼내들었습니다. 독일 베를린 기아 팩토리에 1조 7천억 원을 쏟아부어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한 건데요. 배터리 생산부터 완성차 조립까지 한 공장에 다 끝내는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 다시 한번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인 줄 알았는데 위기 앞에서는 누구보다 과감하게 공장에 돈을 쓰는 모습, 이게 바로 테슬라의 저력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한국 소식입니다. 이게 오늘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올해 테슬라가 한국에서 거의 2배 가까운 성장세를 보이며 수입자 3위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FSD 출시 덕분에 업성은 못 팔 정도죠. 문제는 서비스 센터입니다. 차는 15만 대나 깔렸는데 고정화 배터리를 고칠 수 있는 센터는 전국에 고작 9곳 뿐입니다. 벤츠가 73곳인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죠. 고장나면 평균 23일을 기다려야 합니다. 판매는 폭발하는데 인프라가 못 따라가는 전형적인 성장통이죠. 이 고객 불만을 잡지 못하면 551달러로 가는 길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해볼까요? 월간은 2026년의 미래를 보고 베팅했고 테슬라는 중국과 유럽에서 치열한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폭발적인 수요를 인프라가 감당 못해 비명을 지르고 있죠. 하지만 여러분, 역설적으로 생각해보면 뿌리가 불편해도 이렇게 미친듯이 팔린다는 게 더 놀랍지 않나요? 그만큼 테슬라의 상품성이 대체 불가능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지금의 서비스 테라는 테슬라가 대중화 단계로 넘어가면서 겪는 마지막 진통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을 보면요, 이상한 장면 하나가 반복됩니다. 뉴스는 불안만 얘기하고 커뮤니티에 현금을 주고 버티라 말하는데 정작 돈을 버는 쪽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 어려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 어렵다는 이유로 멈춘 순간 그 자리를 기관과 상위 1%가 채워버려요. 시장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돈은 시끄러운 곳이 아니라 조용한 곳에서 벌린다.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보지만 실제로 크게 터지는 종목들은 항상 옆에서 기술을 공급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전력을 흘리는 기업들입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테슬라가 로보틱스, 자율주행으로 새로운 방향을 여는 동안 그 생태계를 움직이는 2차, 3차 수혜주들은 이미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위에 올라가는 구간이에요. 이번 사이클을 놓치지 않을 분들만 끝까지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테슬라를 움직이는 기업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가장 조용히 그러나 가장 강하게 들리는 신호가 있어요. 국내 수혜주들이 슬슬 깨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포스코 퓨처 M, 테슬라 응급제 공급 확대 이후 3개월 동안 기간 순매수가 1조 원 넘게 들어왔습니다. 에코프로 BM은 전기차 침체 얘기가 나오는 와중에도 테슬라, BYD, CATL의 생산량 증가 전망에 맞춰 실적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LG 에너지솔루션, 테슬라 상하이 배터리 공급 확대 소식 이후 외국인 매수세가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은 보통 다음 사이클의 전조가 되죠. 만도, 항우시스템 같은 자율주행, 전장 수혜주는 아직 시장이 다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바닥 대비 15%에서 70%씩 회복했습니다. 이건 앞으로 몇 년 동안 움직일 AI, 로보틱스, 전기차 인프라 자금의 첫 발걸음이에요. 사람들은 여전히 대장주만 쳐다보지만 실제로 가장 강하게 터지는 건 이런 기업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 뉴스 나오고 나서 보면 이미 늦어요. 기관, 헤지펀드, 글로벌 자본은 미래가 아니라 확정된 미래에 먼저 돈을 넣습니다. 그 확정된 미래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로 AI 전력 인프라, 전장, 배터리, 로보틱스 수혜주들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준비하고 뒤에서 모멘텀을 쌓아온 기업들이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차곡차곡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멈춰서서 보기만 한다면 그들은 이미 1% 올라간 고지 위에서 2%, 3%를 준비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움직인다면 고지 위에 올라설 기회가 실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 기회를 잡으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아래 더보기 버튼 눌러보시면 파란색 링크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클릭 후 간단한 설문 한 번만 작성해 주시면 핵심 수익주들의 구체적인 자료와 기관, 외국인 수급, 실적 모멘텀, 다음 사이클의 방향까지 제가 직접 정리한 내용을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금전 여부나 특정 종목에 강해왔던 건 절대 없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시청자분들의 몫이고 저는 시장을 읽을 수 있는 도구만 전달해 드릴 뿐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다린다고 기회가 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준비를 한 사람만이 움직임을 읽고 다음 상승의 첫 파동을 잡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정보들은 그냥 가볍게 참고만 하셔도 되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로 흐르는지 체감하시는 데에도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이익을 쌓아가실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중요한 흐름으로 찾아뵙겠습니다.